네,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지어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한정지어 문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 잘 모르거나 활용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첫째는 water, money, survey와 같이 그때그때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I, school, go와 같이 문장 구조와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조합을 해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상대방이 내가 하는 표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이나 보통은 Do you need water? 또는 Do you go to school? 과 같이 상대방으로서는 내가 했던 말의 의미가 자신이 이해한 것과 맞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영어는 다양한 표현을 접한 뒤 그것을 외워 활용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특정 표현의 패턴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d like to go to school의 표현에서 I'd like to의 표현을 본 뒤에 그것을 I'd like to meet my friend 또는 I'd like to buy shoes와 같이 응용을 해 활용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표현의 패턴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만 문장 구조를 접하면 단어들을 조합해 표현을 만들어 말하려 할 때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떤 문장 구조는 모르기 때문에 아예 표현을 생각해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자신이 생각한 표현에도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자주 확신을 잘 갖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문제에서 틀린 답 찾기 위주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영어 문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법의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언제든지 모든 문법이 완벽히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영어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배운 뒤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계속 영어를 활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체 영어 문법의 내용이 이만큼이라 한다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법의 내용은 그보다 더 적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영어 문법의 내용으로는 있지만 특정 영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법과 관련해 느끼는 생각은 아는데도 내가 틀리게 말했네? 또는 문법에서 예외를 하는데 몰랐네? 또는 뭐가 맞지 헷갈리네?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에 내용을 더해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배우며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 계속 영어를 활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장 구조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문법의 내용으로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표현할 때 미래 진행형을 써서 He will be sleeping in bed at midnight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미래 완료형을 써서 I'll have cleaned the room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과거 완료 진행형을 써서 I had been studying Spanish for 1 year before I moved to Spain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미래 완료 진행형을 써서 They will have been reading your working papers until you arrive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형태로 표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부정사의 완료 형태를 써서 He seems to have been ill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동명사의 완료 형태를 써서 He was proud of having been rich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분사의 완료 형태를 써서 Having finished the homework, I'm free now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유사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활용해서 Mr. Brown has two daughters who became nurses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문장 구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활용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그 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If I had had a lot of money,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대명사 it을 감목적으로 써서 I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활용 빈도가 낮은 문장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영어 문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용어가 오히려 직관적으로 그 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사, 구, 절,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부정관사, 선행사, 유사관계대명사,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와 같은 단어 중 예를 들어서 부정사와 현재분사 같은 용어는 이 단어만 보고 바로 내용을 예상했을 때 실제 문법의 내용과 달라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단어와 내용을 연관지어 학습을 할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영어가 외국어인 한국인들이 언제든지 모든 문법이 완벽히 맞게 말하기는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아는데도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에서 does가 아닌 do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doesn't like fish가 맞는 표현인 건 알지만 She don't like fish로 말한 뒤 내가 틀리게 말했네 라고 뒤늦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시제에서 did 대신에 do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Did you see a movie yesterday?가 맞는 표현인 건 알지만 Do you see a movie yesterday? 라 말한 뒤 자신이 틀리게 말한 것을 말한 뒤에 알게 되는 상황이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주 있습니다.